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조재현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박재민 국방부 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진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전문위원께서 아마 좀 시간을 아끼시느라고 좀 짧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저기 검토 보고하신 박철호 전문위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보고에서 지금 이제 이게 솔직히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한 12년 되지 않았습니까? 18대 국회 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돼서 여태까지 제도화가 못 되고 있는 법안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임차인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40%에서 많게는 수도권에는 한 55%까지도 임차인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되려면, 그러면은 우리의 좀 쫓겨날 걱정 없이, 또 너무 주택 가격 전월세 가격 앙등 걱정 없이 이렇게 좀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쓸데없이 그 주택 매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택 가격을 앙등시키게 만드는 이런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설명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책임성 없게 그 보고를 합니까 도대체? 적어도 이 정도를 좀 보고하려면은 적어도 여기에 관련이 되는 우리의 세대 수는 얼마나 되고, 지금 이게 왜 지금 또 더군다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특히 코로나19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관련되는 거는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고, 이렇게 좀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지 제가 참 전문위원께, 물론 이제 보고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써 있습니다만은 이 법사위에서 다루는 일도 말이죠. 이게 그냥 레토릭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숫자를 따져야 되고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좀 따지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합니까? 앞으로 전문위원들요, 수석 전문위원께서 좀 더 전문위원회 좀 더 진지한 이런 부분을 좀 하시도록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부분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12년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와 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좀 지금도 이 그 좀 폭등 조짐이 좀 있어서 지금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적절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몇 가지가 관련되는 것들이 무한 갱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는 저기 2+2+2를 제안을 했습니다. 6년제면 되게 우리나라의 학년제하고도 되게 비슷하니까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기한하고 횟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는 전세 상한, 인상 상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무작스럽게 5%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소비자 물가하고 연동을 하든, 또는 제가 제안하는, 저는 이제 평균 소득 증가율하고 연동을 시키는 거로 했는데, 왜냐하면 주택 소비라고 하는 게 평균 소득의 증가하고도 맞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처럼 그렇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또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 양쪽을 좀 절충을 해서 현재로는 2+2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도록 갱신 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저기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은요.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이 입법이 이번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어서 먼저 올리겠다. 먼저 올리고 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뭐 현상도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소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계약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라면,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살고 있다 임차인이 이런 상태라면 이 법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고요. 예외적으로는 그 입법자의 어떤 뭐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해서 조정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이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하는 것이, 왜냐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해야 되는 공익이 더 강하거든요. 임대인의 신뢰 보호 측면보다는. 그래서 그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네. 지금 먼저 신청해 주신 김종민 의원님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어요. 아직 소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예, 아직 소위가 안 됐다니까. 예. 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발의를 대표 발의를 한 건데요. 이제 검사 징계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좀 단순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론이 확대되면서 아주 쟁점의 그 성격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가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검사 징계위원회에 관한 구성 변동 차원에서 보지 말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법무부 장관께서 사실상 이 검찰 사무에 관한 총괄적인 감독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책임도 갖고 계시거든요. 본질은 결국 공직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여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이 본질적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제도화할 거냐, 이게 이 쟁점의 가장 그 뿌리에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뭐 징계나 아니면 인사나 하는 이런 차원의 개별 쟁점을 떠나서 과연 검찰 업무의 중립성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국민의 민주적 통제는 과연 보장이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은 이렇게 뭐 징계 관련된 법안만 발의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검사 징계한다고 해놨는데 다 검사들로 모여가지고 징계를 논의하니까 이게 무슨 제 식구 감싸기가 해결되겠느냐. 기본적으로 통제는 민주통제다. 민주통제는 결국은 그 주체의 성격도 공직자들이 그 통제의 주체가 되지 말고 뭐 필요한 전문적인 그 판단이 필요하니까 뭐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뭐 검사들이 일부 포함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외부 통제, 시민 통제 이런 것들이 민주적 통제의 본질적 성격이다 하는 점들이 이제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주적 통제의 성격은 시민적 통제도 있지만 공개적 통제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고 해봤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그 법무부 장관의 통제권이라는 게 결국 민주적 통제권이거든요. 그게 뭐 장관 개인의 무슨 재량권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장관이 민주적 통제와 국민 통제를 하라고 이제 그 지휘 감독권을 준 건데, 이게 지금까지 검찰총장 만나서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만나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혀 근거도 안 남고 기록도 안 남고 이러면서 이걸 통제라고 해온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유착됐거나 하는 것으로 이제 국민들이 오해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건데,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기본적으로 장관의 이런 그 검찰 사무에 대한 통제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공론과 연관돼서 이런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 역시도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개정 논의를 보면요, 이거에 대한 폐지 논의는 그건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그 원칙에 안 맞는 거고, 예를 들면 서면을 통한 통제라든가 이게 다 뭐냐면 공식적이고 이런 합법적 통제 수단을 연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종합을 하면 법무부 장관님께서 지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국민들의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검사 징계법, 이 징계위원회 관련법의 그 제안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이 법안에 대한 처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성격이 뭐냐. 기본적으로 시민 통제, 기본적으로 공개적인 통제, 이 민주 통제의 기본 성격을 유지시키는 그런 제도 개선을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됐던, 이따 오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 무슨 전문수사 자문단, 이것도 결국 민주적 통제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총장이 그 총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뭐 사건을 뭉개거나 감싸는 대로 악용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도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잘 감안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달라. 네. 다음은 장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장재원 의원입니다. 일소위에 이 법안 보낼 때 제 의견 반영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정부와 법무부가 보면 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좋지만 아주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옥죄고 아주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법무부 개혁위원회에서 오늘 보면 여기에 순 법무부 개혁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민변 그리고 전부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이 법무부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보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분산시키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도 개선해야 되겠고,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마저도 뺏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의안 5항을 보게 되면 김남국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검찰총 일부 개정안을 법률을 보면 이게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에요. 필요가 없는 법안을 이게 지금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검찰의 직무수행 조항의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 순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헌법에 의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가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건 명시적 규정은 헌법 상황이에요. 굳이 여기에다가 이 인권이라든지 적법 절차 준수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검찰총장 옥죄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대검 감찰당한 검사를 직무수행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말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또 전형적인 과잉입법이에요.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에 특례가 다 있습니다. 내부 외부 대상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추천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임기도 2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감찰 검사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의 지휘권마저도 없애버리면 이 검찰총장은 검찰청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뺏어가고 수사 지휘권 뺏어가고 또
무슨 감찰권까지 뺏어가면 검찰총장이 명예직입니까? 이러한 기도들이 여당 의원이나 법무부나 검찰개혁위원회나 이런 것들 보면 일률적으로 이런 식의 검찰총장 힘 빼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5항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악을 수사하고 처단하고 기소하고 하는 게 검찰총장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을 빼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네. 네, 네, 잠깐만요. 잠깐 신상 발언 요청이 있었으니까요. 예,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네, 삼선의 장제원 선배님께서 초선 의원 말씀을 좀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약간 좀 곡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지금 해당 발언이 검찰총장을 옥죄는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인권을 지켜야 되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검찰을 옥죄는 법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이 지켜야 되고 당연히 검찰총장이 준수해야 될 내용을 검찰청법에 있었던 것을 그리고 검찰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들어간 것을 형사소송법으로 명문화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여러 가지 감찰과 관련된 독립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지휘와 배당 이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감찰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화하고 바로 잡자라는 것이 제가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장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이 정말 독립되고 중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해줘야 되지만 검찰 내부로부터의 분산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저는 심사돼야 된다 봅니다. 네.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우리 김남국 우리 후배님 제가 이름을 거명한 거는 본인이 대표 발의해서 그 법안을 대표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러 사람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 중에 쉽게 하기 위해서 김남국 외에 31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잉 위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에 이미 인권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는 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굳이 법률에 놓는 거는 과잉 입법 과잉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감찰 검사에 대해서는 독립권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임기도 보장되어 있고 추천위원회도 있고 그것을 법무장관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률에다가 그 감찰 검사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총장이 당연히 감찰 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검찰총장은 또 법무장관이 지휘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검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이 좀 과잉 입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저도 아마 일소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조수진 제가 이렇게 걸어온다고 해서 또 이 신상 발언 하시지는 않겠죠? 의원님께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문제 관련해서 아마 이 내용은 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삭제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취지는 물론 이제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희 지금 현재 검찰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군사정권 당시에는 검찰을 정권의 신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권 옹의를 하는 기관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말하자면 검찰 실세인 우병우 검사를 말하자면 정무수석에 앉혀가지고 인사 줄서기를 세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그 검찰 검사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협박하고 이렇게 줄 세우게 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지금은 권력 핵심 자체를 지금 과도하게 수사해서 오히려 더 국민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볼 정도인데 무슨 검찰의 중립을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그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이유는 이 과도한 권력 그리고 권력도 이게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임기도 없어요. 선출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 자기의 자체 논리만 가지고 조직 논리를 가지고 재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을 더 문민적으로 통제하는 걸 강화해야 될 건데 거꾸로 이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문민적인 통제권마저 이렇게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삭제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죠.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이런 막강한 더군다나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어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이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라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청법 제8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을 말하자면 사법부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법부가 아니죠. 이게 뭐 준사법기관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법무부의 외청이죠. 그죠? 외청으로 존재하고 뭐 보다 중립성과 공정성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과도한 독립성을 주장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견제받고 또 국민으로부터 그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울 박범계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도 포함하고 또 자료 제출 요구도 포함해서 함께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아마 21대 국회 들어서 첫 법사위가 여야 의원님들 다 참석하에 진행이 되는 통에 아마 전문위원님들 조금 문제의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전문위원 보고서를 할 게 아니고 장단점을 잘 세밀히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심사 보고서를 검토 보고서를 좀 성숙하게 좀 작성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이런 그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수석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서가 보고된 뒤에 소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름을 또 거명하면 또 신상발을 조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걸 존중을 합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신동은 의원님처럼 외부적 통제, 또 규범적 통제, 또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도
대단히 중요하죠. 선출된 권력은 임기가 되면 다시 심판을 받게 되나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내부적 통제도 중요한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 지금 검찰청 내부에서 소위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기 혹은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그 근거는 검사들 개별이 갖고 있는 이의제기권을 신설을 했는데 첫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그 이의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뭐 내규나 예규나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꼭 제출을 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그 이의제기권이 행사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몇몇 이번에도 저기 언론에 많이 나오는 참 그 강단 있는 검사들 몇 분이 했지요. 네. 주로 여성 검사들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국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든 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이든 그거와 관련된 이의제기권은 행사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의 그 전문수사 자문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의 제기 절차가 활성화돼 있는지 그런 내부적 통제, 총장에 대한 전일적 수사 지휘 혹은 법규에도 없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빌미로 한 소위 항명적 저는 질서라고 보는데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대정부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오늘도 감사원법 개정안 중에 소위 대통령에 대한 수시 보고를 개정해서 중요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의 대통령으로부터 행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내부적인 소위 민주적 절차가 갖춰져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전체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 그 전에 소위 이제 국실별로 있는 어떤 실질적인 감사 행정, 거기에 대한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권의 행사, 이런 것들이 내부적 통제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선결적인 과제로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시 보고라는 게 저도 옛날 야당 시절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라든지 경과의 보고는 어차피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결과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걸 알고 중요한 뭐 정부나 각 부처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또 공공기관에 대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만큼 유효적절하게 시정할 장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뭐 대통령 부분을 빼더라도 내부적인 통제, 민주적 통제가 현재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질문하신 취지가 감사원의 두 가지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럴까요? 예.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무처의 실질 감사 수행 업무,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의 진행 과정 두 가지로 이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 관련한 사무처의 감사에 대해서는 물론 원장의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지휘 감독권이 있어서 제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감사 사항을 결정하고 또 실제 감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원 내부에 정해진 감사원 규칙과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장도 사실은 위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절차의 진행을 의장으로서 절차의 진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결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위원들의 의견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감사원의 최종 의견을 의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두 분이신가요? 전주희 위원님, 네, 예, 전주희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입니다.
오늘 그 수석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이제 보고하신 그 주택 임대차 이제 보호법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또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제 이런 것이 그 임대차 이제 3법인데요. 그 전월세 신고제는 그 오히려 이제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월세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또 이로 인해서 전세값 상승에 이른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5%라는 이런 상한세는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또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임대차 3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그 소급 적용까지 그 담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법의 심층적인 그 검토 과정에서 그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그 위헌의 소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 있고 또한 그 여러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검찰청법 그 저희 당의 그 조수진 의원이 이제 그 오늘 보고한 이 검찰청법에서 이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뭐 아시겠지만 2005년에 처음 그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이 그것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그 법무부 장관이 벌써 두 번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사건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에 관련해서 그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지휘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중앙지검의 인권보호감독관이 조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번 그 구체적 사건인 검언유착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최근에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이런 그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은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오히려 일방편 이러한 편파 수사를 오히려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히려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런 검찰청법에서 이런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과도한 이런 지휘권 남용을 오히려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그 검찰청법의 개정안이 제안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대체 토론이 계속 중입니다만 아까 김진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박범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 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전 중에 이 법안 상정과 토론을 마치고 오후에 업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석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에게 검토 보고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보고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각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우리 법사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서에 사실 자세하게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수진 위원님
그 제안하신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조수진 위원님께서는 이 제안 설명을 길게 충분히 해주신 것 같은데요. 토론을 또 하셔야 되나요?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예. 많은 여당 의원님들 지금 말씀이 있었고요. 또 법무부 장관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부 여당이 외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속뜻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이라 쓰면서 검찰 길들이기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1996년 10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에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 발의를 하셨던 법, 이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때 초선 의원이었던 추미애 장관도 이때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996년 이때가 과연 군사 독재 시절이었습니까? 이때 문민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독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정치국민회의의 후예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또 저기 법무부 장관석에 앉아 계신 추미애 장관부터가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말은 수사지휘권인데 사실상 수사권 박탈이죠. 그래서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른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수사지휘권은 이번에는 정말 폐지돼야겠다. 왜? 있어서 잘못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래서 법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 감찰이라든지 징계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작금에서는 이 감찰을 지시하고 또 징계를 지시하는 이런 지시의 부당성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권 남용돼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부터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왜 논란이 됩니까?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 어떻습니까? 검찰의 어떤 중립이라든지 또 이른바 검찰 개혁 이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얼마만큼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수사권 중립이라는 것을 명분만으로 오히려 길들이려 하는 거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우리 법무부 장관님, 그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아주 제가 보기엔 좀 뿌리를 뽑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민주공화국의 검찰이 어떤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국민들한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민주공화국 헌법에 나오는 검찰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동안에 잘못 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총장 힘을 빼는 거 아니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힘을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되냐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 집행에, 검찰도 사법 집행의 일원 아닙니까? 사법 집행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권 누가 갖고 있어요? 검찰총장이 갖고 있어요? 검사가 갖고 있죠. 아니, 검찰이 갖고 있습니까? 검사가 갖고 있어요. 기소권은요? 검사가 갖고 있죠. 검찰의 핵심이 뭡니까? 수사 통제하고 기소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검찰총장이라고 이런 직위가 생겨서 검사 전체를 다 대표하느냐? 이게 옛날에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사실은 검사는 독립되어 있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냥 검찰의 하나의 그 부속품이었습니다. 지금 달라졌죠. 제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에 와 계시는데 재판을 하는 권한을 법관이 가지고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까?
네, 법관입니다. 사법 집행의 최종적인 주체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 개인이에요. 헌법이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법 집행은 기본적으로 재량에서 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해라. 사법이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유일한 사법 집행자들의 유일한 상관은 법입니다. 법하고 대화를 해라. 네 양심과 법과 대화해서 결론 내려라. 이게 기본적인 업무 계통이에요. 여기에서 뭐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견제가 필요한, 개인이 다 한계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이 사무적인 계통이 지휘 감독을 하는 게 보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 기본 업무가 어떻게 총장이 지시해서 검사가 일을 하는, 이거 미중하고 아니죠.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해왔냐? 왜 검사 동일체 해가지고 총장, 지검장, 검사 왜 이런 헌법 원리에서 어긋난 업무 계통을 발휘하냐? 이건 행정집행입니다. 이건 행정집행. 사법집행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법률 전문가를 뽑습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 봐서 그냥 순환시키면 되죠. 왜 법률 전문가를 뽑아서 검사를 모임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이유는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2,000명의 검사를 어떻게 다 통제합니까? 그중에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 검사가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검찰총장 하나 딱 세워서 총장을 장악해서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들 2,000명을 다 지휘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독재 정권들이. 그리고 이른바 문민 정권이라고 해놓고 이 독재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그 처음 깬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점에서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 권한이 누구한테 가서, 청와대 민정수석 권한, 법무부 장관 권한, 그게 누구한테 가 있어요, 지금? 검사한테 가 있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개인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다 총장한테 가 있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의 권한, 민정수석의 권한, 법무부 장관 권한, 이게 다 총장한테 가 있어요, 이게. 이 관행을, 이거 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법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도 아니에요. 헌법은 검사 보고 양심적으로 법과 대화해서 결론 내라고 돼 있는데 다 총장 지시 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헌법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문제의 뿌리부터 과연 민주적 검찰이 뭐냐, 이 문제를 우리 판사 출신이신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 정말 엄정하게, 우리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단지 방향은 민주적 검찰이 뭐냐, 민주적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과 검사와의 관계부터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민주적 운영, 이 문제에 대한 얘기까지 가야, 지금 저 야당들도 오해하셔가지고 자꾸 법무부 장관 빠져라, 뭐 빠져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나온 대로 검사가 법에 따라서 직무를 집행할 수 있게, 이 사법 집행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리고 그 검사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통제의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검찰 조직이 민주적 운영될 수 있는 안까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간 걸리더라도 한번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용민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즉 폭주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스스로가 정치 행위를 할 때 이것을 그럼 과연 누가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 통제를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시점은 그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 통제 방안으로 민주적 통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통제를 우리 헌법에서 마련하고 있고, 그 마련
마련된 방식에 대해서 개선안들을 찾자라는 게 지금의 논의의 어떤 현 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서 일부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수시로 해왔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과거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사건에 의하면 그 모 검찰총장이 조사 받으러 나오셔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다. 그만 좀 지휘하시라. 라고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전화하지 않고 검사장들에게는 여전히 수시로 전화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명문화시켰던 것이고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부분을 폐기하려고 했던 것은 문제의 지점 바로 여기였던 것입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지 마라. 만약에 할 거면 그 법률에 따라서 서면 지휘를 해라라는 것이 지금의 논의의 발전 방향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서면 지휘로 하는 것이 그리고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논의의 발전 방향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김도읍 위원님, 예, 토론해 주십시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 검찰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발언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또는 통제를 통해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판 관여해야 될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통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법적 책임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참모들과 협의해서 발언 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속기록에 남으면 두고 반헌법적이다, 반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당 여러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점적 권한 행사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행위를 한다. 뭐 이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간에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경로나 장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정치행위를 한다. 좀 더 구체화해서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면 좋겠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이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 당황스럽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하라, 불기소 처분하라 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러니 못 믿는다. 여기에서 갈등이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을 싹 빼고 이 정부에서 주창해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전 검찰청에 그 현판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발단의 촉발이 된 시발점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 자체도 윤석열 총장이 뭘 잘못한다. 구체적으로 정치행위는 어떤 게 정치행위다. 독점적 권한 행사다. 그러면 어떤 게 독점적 권한 행사다. 예시를 들어서 해야만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인데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라 수석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상 수석 전문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는 혹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놓칠 수 있는 쟁점이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검토보고에 담아줘야 됩니다. 특히 정책이 가미되는 법안이 정책과 관련될 때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런 데 대해서 일부 혹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검토보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을 다 거치는 것은 자칫 심사가 법안 심사의 내실을 기하는데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전문위원들께서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는 기준을 세우고 법안 심사에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네네 저의 발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하지 않으면 저의 발언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날 것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좀 겁박을 당하는 입장이네요. 큰일 날까봐 네, 지금 들었습니다. 바로 정정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을 오후에 지금 점심시간 참모들하고 이동을 해서 오후에 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여기서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정도로 지금 국회에서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말씀 수사 지휘를 좋지요. 예.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에 그렇게 대하여 말씀하시면 수사 장관님 지휘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도우 의원님이 이제 쭉 주장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장관이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우리 위원님들 이 주장만 하게 되면 일방적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과 함께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 전제를 깔지 않았습니까? 점심시간에 법무부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보시고 아마 시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정하라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있으면 원래 이 대체 토론이 이 질의 답변은 아닙니다만 장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참석하고 계신 장관이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뭐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적절한 지휘를 한 것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민주적 통제이고 그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 국민이 선출한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권원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례한
위임된 권력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법에 따른 지휘를 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제가 관형사격으로 제가 앞에다가 수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지휘를 함으로써 제가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다소 착오에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김종민 의원님께서 이제 근본적인 그런 쇄신안이라고 할까요? 헌법에 있는 사법 집행의 권한은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검사가 법관은 판단의 주체가 되는 헌법 정신을 살려서 실제로 거기에 맞는 개혁을 당부를 하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검찰청법은 검사 하나하나가 이의제기권을 통해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된 세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현재의 검찰총장은 이른바 제왕적 검찰총장으로서 현안 사건,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원적 권한자가 사실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 검사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본원적 권한자의 권한도 다 가지고 와서 검찰총장 산하의 지휘 계통을 취함으로써 김종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개개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께서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검찰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의원님들과 논의해 가면서 개혁을 해내는 것이 바로 개혁의 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이 정도 아시죠? 오후에 현안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냥 해서 하셨습니다. 1분만 해주십시오. 1분만. 1분은 예.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께서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시라. 지금 장관님 답변도 저는 또 놀랍니다. 정치적 지금 우리가 검찰권이라는 게 뭡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은 목숨과도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법적 책임을 또 지는 겁니까, 그럼? 관용적으로 썼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관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답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국민들을 전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에 지금 검찰권 행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논하는 자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관이 지휘해야 되겠다고 강변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청법 8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취지를 그 말씀드린 장관은 겁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지휘하라는 취지가 담긴 것이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과 장관이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정치적 드린 겁니다. 책임을 지는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그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춰 주십시오. 예, 저 그만하시죠. 아니, 오후에 하시죠. 아니, 오후에 하십시오. 오후에 하시죠. 네, 제가 아니 잠깐만요. 예.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 김도읍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장관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그 검찰총장을 왜 출석시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모 위원의 이 질문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국회에 와서 이 출석하거나 이 답변을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관이 온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가 아니고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창을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예? 검찰개혁을 주창하면서 예? 거기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국회 출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 할 때 김진애 의원께서 검찰총장 왜 안 나오냐, 이상하지 않냐, 위원장님께서도 발언하셨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네요. 네? 그렇게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시죠. 자, 이제 네, 대체 토론은 이 정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진 의원께서 1분만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이 왜 불거졌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1분만 하시자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집니다. 네, 산권력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때 바로 검찰 개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 정부 여당이 흔들고 있습니다. 왜? 조국 전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 그리고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등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흔들고 나섰습니다.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권력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총장님이 미운 총장이 된 겁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한번 복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검찰총장이 행사하고 있다는 김종민 의원님의 말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이거는 폄훼 발언입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선출받지 않은 권력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이렇게 오만해서 됩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었는데요. 두 가지만 제가 위원장한테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째는요,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할 때 이 상임위 잡선 서로 의원끼리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장소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는 국무 출석 국무위원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듣는 자리입니다. 근데 방금 야당 의원들께서는 우리 여당 의원 상대로 해가지고 뭐 자기 주장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자리가 아닌 거는 위원장님 잘 아시면 그런 부분은 진행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분명히 대체 토론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간이. 대체 토론 시간에 현안 질의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 현안 질의가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그걸 적절히 제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체 토론 시간에 계속 현안 질의하고 그렇게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간사들이 협의할 때 대체 토론을 하고서 현안 질의 하냐 아니냐를 따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현안 질의 하기 지금 분명히 오전은 대체 토론 시간인데 계속해서 현안 질의가 되고 있으니까 네. 다음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 네네. 예, 오늘 상정된 법안이 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 현안과 매우 유관한 법안들이 상정되다 보니까 이 토론 내용이 현안 질의에까지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이 대체 토론과 현안 질의를 엄격하게 좀 구분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상정된 108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대체 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정했던 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체 토론을 마친 108건의 법률안은 전체 회의에 계류시켜서 계속 심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